안녕하셨죠? 국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친론 활용편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편중된 육친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재성의 인자들, 정제, 편재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잡되고 편중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 그래서 편중된 육친들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이 편중됐을 때 과연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기르는 명을 기르는 양명, 기를 양자를 써서 양명의 지원, 그러니까 명을 길러주는 어떤 원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비용이 지불이 되니까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에 있어야만이 이제 사람이 살아나가고 먹고 쓰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편재를 아버지로 놓고 상정하는 것이 이제 나를 길러주실 아버지의 쓰임이라는 것이 결국 명을 길러주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리적으로 육친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재가 없다면은 이 명을 기르는데 충분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목숨을 받는 데는 일단 어머니가 이제 낳아주셔서 생해주는 인성의 생을 받는 것은 이제 목숨을 받는 것이라면 이 받은 목숨을 길러주는 것은 바로 이 재성이다. 그래서 이 재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보통 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좀 부유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왕제왕한사주, 일간도 튼튼, 재도 튼튼 이렇게 되면 일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성이 좀 편중됐거나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관을 하게 되면 이 관은 나를 다시 극하게 되겠죠. 그래도 일간이 튼튼하면 충분히 이 재생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도 내 것으로 극할 수 있고 제가 생한 관을 내가 얼마든지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돈도 있고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일간이 신약해 버리게 되면 제가 관을 생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관이 일간을 다시 심하게 극하게 되면 일간이 신약한 일간이 살을 맞게 되는 재생살의 구조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과중하게 편중돼 있을 때 이 재생살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과중될수록 일간의 수명을 재촉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을 볼 때 충분히 재성을 내 것으로 크게 쓰일 수 있는 그걸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재물을 갖고 있지 않는 사주라면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명을 이루고 명을 유지하는 정도의 재물로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의 어떠한 재물을 원해서 이제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면 결국 그것이 재생살이 돼서 결국 관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재성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재물을 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옛날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의 어떠한 크기에 따라서 일간이 충분히 그것을 내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물의 크기를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먹을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식신 설명할 때 이제 식신이 이제 뭐 먹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먹을 식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먹을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에서 이제 천주기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먹을 것이 많다, 먹을 복이 있다는 이 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 그만큼 재화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도 사 먹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식신이나 상과는 그러한 일간의 활동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재성의 크기가 곧 일간이 취할 수 있는 먹을 것도 되고 재화도 되고 돈도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편중된 재성들이 이제 재성 정제와 편제가 섞여서 있어서 혼잡되면서 이제 과중하게 좀 몰려 있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판서를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재성이 편중된 사주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좋은 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일단 재가 있다는 것은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적 감각입니다. 현실적인 감각.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행동하는 것에 어떤 감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친절하고 좀 그리고 이제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싹싹하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붙게 되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재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직물적 감각과 그리고 이제 각종 재화, 즉 재물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한 해결 방식을 주로 취한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뭐든지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성질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편중돼 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태과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일확천금을 꿈꾼다든가 큰 돈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큰 돈을 집착하거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주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주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거나 이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면치 못하겠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재성이 이제 폐과돼 있게 되면 인성을 이제 파괴하겠죠.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연히 이 어떠한 본인의 어떤 참을성이라고 할까요? 인내심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쉽게 말하면 기획과 그 다음에 연구 이런 생각 좀 뭔가 돈을 벌려면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파괴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이 돈을 벌려고 하는 형태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이제 돈으로 인한 사기나 금전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일 때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기획해서 뭔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남들이 무엇이 좋대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기가 발생하면 이제 본인도 그런 것에 말려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재가 많고 일간이 약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재다신약이라고 그러죠. 재다신약. 그래서 이제 재다신약 사주가 되게 되면 그러한 피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편중된 돈, 즉 이런 것들이 항상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돈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에 근원에는 뭐야?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 집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의 파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학업이나 공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겠죠.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한마디로 학업이나 공부를 멀리하게 돼서 항마살이 된다. 항마살이다 부르기도 해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살이다. 그래서 학업이 부진하게 되거나 이제 중퇴라든지 학창 시절에 이제 이런 제다신약 사주가 항마살인 인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이른바 항마살로 연결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 쓰기 바쁘고 또 이성에 대해서 눈을 떠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형태 이런 것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가 경제력이라든지 가권이 센 거죠. 처에게 모든 가권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처에게 얽매여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공처가 또는 뭐 셔터맨 이런 걸로 자기 부인의 일을 마치 비서처럼 심부름하게 되는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가권에 휘둘려서 부인에 의한 가권으로 자기가 종속돼 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다신약 사주가 제가 이제 사주에 버겁게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비겁이 오면은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또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이런 제다신약 사주에 비겁운이 오면은 뭐 금전적인 분은 다소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죠. 예, 풍파가 일어나면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마누라한테 눌려 살다가 이제 자기의 힘이 좀 강해지고 일간이 튼튼해지니까 이제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고 자연적으로 이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이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발생 이렇지 않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주색 잡기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편치 혼잡돼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여자 저 여자도 바람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재성이 편중된 남자는 특히나 자기 모친과 자기의 처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고부 갈등은 거의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재성이 강하다는 건 처가 세다는 건데 그러면 인성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나타내면 결국 처가 이제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괄세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가기 쉽죠. 그러면 결국 인성도 일간을 생해주려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을 부추기게 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서로 이루어지게 되면 고부 갈등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다신약의 인성 파괴 이런 걸 우리가 삼재개인이라고 배웠죠. 삼재개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고부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재성이 너무 과다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잘 해주죠. 잘 해주면은 재생관이니까 이 재성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남편을 생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자한테는 이 재가 이제 결국은 특히나 이제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시어머니가 되겠는데 이 재가 과중하다는 얘기는 결국 시가 쪽에 어떠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깐깐한 시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서 본인은 신약하니까 또 남편을 생각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관인데
이 관이 살로 변하죠. 그래서 재생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잘 위해줬지만 결국 남편이 나에게 살로 돌아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제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매우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자, 9번째로 보면은 재가 많고 정편재가 혼잡돼 있다는 것은 결국 편재가 자신의 부친이기 때문에, 이러면서도 정편재가 혼잡돼 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많거나 또는 배다른 형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배다른 형제, 아버지 형제간 중에.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선대의 영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가, 우리 아버지도 서출인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좀 그런 데서 태어난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몰락한 기울어진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아버지의 영향,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좋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재성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올 때 비거분이 오면 발복한다, 아까 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오면은 좋아진다고는 하나 그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성이 혼잡된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편재가 있고 뒤쪽에 이제 정제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월급쟁이로 이제 변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앞쪽에 이제 정제가 주로 있고 뒤에 시주 쪽에 이제 편제가 있게 되면은 처음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업성으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재성이 있을 때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직업적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성이 태거한 경우에서 이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재성과 인성이 잘 어울려지느냐, 아니면 정말 탐재개인만 일어나느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탐재개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항상 뜬구름 잡고 그다음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제 이런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만 내다 실패하는, 그래서 결국 관제 구설에 시달리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 이제 편중된 육친의 특성에서 이제 그 정제 편제의 그 형태가 과중한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드려봤는데, 그 외에도 남자 같은 경우는 정편제 혼잡이 돼서 제가 과중하면 여자가 또 잘 따라요. 이 여자 저 여자 잘 따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여자 운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면서 여자를 이용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렇게 되면서 큰 복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구조, 즉 일간이 튼튼하고 제도 튼튼하면서 신왕제왕한 형태로 가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는 제복을 크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총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 요약해 본 내용들을 통해서 재성인이 이제 편중된 사주에서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광이었습니다.